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수 이공계 학생을 위한 장학금 사업 규모가 최근 5년간 불과 2.7%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 전문 방송 제작 지원 사업 예산은 5년 전 60억 원에서 올해는 0원으로 삭감되는 등 이공계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의대가 대학과 논의 없이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계를 승인하면서 다른 의대들까지 휴학 승인이 번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서울대에 대한 현장 감사에 나섰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난치성 피부암인 흑색종의 항암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항암제 내성의 원인을 특정 단백질의 과다 생성으로 지목하고 이를 차단할 물질을 개발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태풍 끄라톤이 타이완을 강타한 뒤 예상보다 일찍 약화하면서 국내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찬 공기와 태풍의 더운 수증기가 만나 이번 주 후반까지 남동부 지역에는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으로 우수 인력의 이공계 이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공계 지원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수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려금 지원 사업의 장학금 총액이 최근 5년간 2.7% 증가하는 데 그쳤고 수혜 인원은 줄어든 반면 환수 인원은 늘었습니다. 또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이공계 인력 공무원 임용 확대나 과학기술 단체의 지원은 실적조차 없었으며 과학 전문 방송 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2019년 59억 9천만 원에서 지난해 47억 6천만 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정부가 기존 이공계 양성 정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서 급조한 대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의대 증원 계획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사선 이용 신고기관 7천여 곳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방사선 이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 2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방사선 이용 신고기관 7,607곳 가운데 1,681곳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폐업, 부도 등으로 관리 주체가 없는 기관도 486곳으로 확인돼 방사선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최근 5년 사이 법적 의무 교육을 하지 않은 기관은 삼성 SDI 울산 사업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포함해 36곳이었으며 그에 따른 과태료 총액은 5,160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폐업이나 부도난 기관을 제외한 방사선 이용 신고기관 7,121곳 가운데 27.4%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방사선량률 측정기를 통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67.4%에 달했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90년대 초반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인공위성 역사를 써온 카이스트가 우주연구원을 열었습니다. 로봇공학, 전산, 재료 등 학내 유망한 연구 분야들을 우주연구와 연계하는 역할인데요. 나사의 소행성 궤도 변경 시험, 다트 설계자가 국내에 머무르며 큰 그림을 함께 그릴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992년 우리별 1호부터 올해 4월 BTS 초소형 군집 위성까지 카이스트의 독자적인 인공위성 개발 능력은 30여 년간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밑바탕이 됐지만 우주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새로 만든 카이스트 우주연구원은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소재의 부품 개발과 우주 신약, 로봇과 통신 보안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계획입니다. 여전히 중심은 가장 잘하는 인공위성이지만 안 해본 것들을 시도하며 다른 분야도 발을 뻗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L4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한 번도 안 해본 기술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센서를 하는데 뭐 전개를 쭉 해가지고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게 한 5m가 우주에서 쭉 펼쳐져야 된다. 굉장히 뜨거운 데에서. 이런 것들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기술들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롤모델은 콜로라도 대학 산하의 대기우주 물리학 연구소로 이 대학 교수인 다니엘 슈어레스 교수가 1년 중 3달은 한국에 머무르며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나사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를 변경한 다트 임무. 일본의 소행성 탐사선인 하야부사 임무를 이끈 석학입니다. Even though my background, maybe my specialty is focused on asteroids, I think the possibilities can be much broader than that. 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도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I hope that KAIST Space Institute will similarly lead Korea's space sector with groundbreaking new ideas and innovative research to become an exemplary model for others to follow. 우주연구원은 2034년까지 우리별 1호 귀환을 목표로 하는 우주 쓰레기 수거 기술을 추진하는 한편 교수와 석박사 400여 명 규모의 우주 연구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곳 인공위성 연구소 바로 옆에 우주기술혁신 인재 양성센터를 건설하고 해외와 국내, 기업과 대학을 잇는 중심이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연구팀이 160년 넘게 풀리지 않던 불균일 확산 현상의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균일한 환경에서의 확산 이론은 1905년 아인슈타인이 정립했지만 불균일 환경에서 물질이 확산이 아닌 분류되는 현상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리과학과 김용정 교수와 바이오 뇌공학과 최명철 교수 연구팀은 아인슈타인이 분자의 무작위 행보로 설명한 확산 이론이 불균일한 환경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수학적 계산과 실험으로 밝혀냈습니다. 기존 확산 법칙에서는 계수가 하나였지만 불균일 환경에서는 전도도와 운동성 계수로 나뉘며 이중 운동성에 의해 분류 현상이 발생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결과 새로운 확산 법칙으로 분류 현상이 완벽히 검증됐다며 160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됐던 추가적인 대류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필적 감정과 위조 방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광학 촉각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상향 변환 나노 입자를 이용해 움직이는 터치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광학 촉각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정적인 힘만 측정하는 기존 센서와 달리 정적인 힘과 동적인 힘을 분리해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필기 속도와 압력 변화를 표현하며 기계학습 분석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기뿐만 아니라 지문 인식, 점자 인식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어 표면 분석, 위조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민간 우주기업 페리지 에어로 스페이스의 보유 기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평가하는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페리지는 개발 중인 3톤급 액체 메탄 추진제를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용 극저온 추진제 엔진 기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당국은 페리지의 해당 기술이 향후 미래 우주수송 능력 확대를 위한 3톤급 액체 메탄 엔진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리지는 개발 중인 액체 메탄 엔진은 높은 추력과 재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은 사망률이 70%를 넘지만 현재 임상에서 쓰이는 항암제는 내성이 잘 생겨 완치가 어려운데요. 국내 연구진이 흑색종이 항암제의 내성을 띠는 과정을 규명해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은 흑색이나 갈색의 피부 색소를 만드는 인체 내 멜라닌 세포에 이상이 생겨 발병합니다. 흑색종은 전이는 물론 재발도 빈번하게 일어나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암이기도 합니다. 현재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항암제는 흑색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돌연변이 비라프 유전자를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약물 내성 문제가 커 완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흑색종이 비라프 항암제의 내성을 띠는 과정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하는 폴리아민이라는 물질이 과다하게 생성되면 비라프 항암제의 내성을 키운다는 겁니다. 폴리아민이 비라프 항암제 내성 유발의 원인이라는 점을 밝힌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입니다.
그 폴리아민이 생성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세포 안에서의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마저도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늘어날수록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더 생김으로써 걸 확인함으로써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폴리아민의 생성을 차단하는 물질을 개발하면 내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외선 노출과 고령화로 전 세계적으로 피부암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항암제 내성으로 완치가 어려운 흑색종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이 난치암 극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중고 거래가 흔해지면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네이버페이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확한 시스템을 모르는 구매자들을 상대로 안전거래인 척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가 잇따라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결제를 위한 별도의 링크를 보내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A씨는 자신의 네이버 계정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된 걸 알았습니다. 야구 티켓을 중고나라에 판매를 한다고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한 20-30명 정도. 그래서 거기서 하나하나 제가 방을 들어가서 보니까 당한 사람이 2명이더라고요. A씨인 척 판매글을 올린 사기범은 티켓을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네이버페이 안전결제를 위한 가상계좌인데 수수료를 보내지 않아 오류가 났다며 돈을 다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네이버 결제창을 캡처한 거라며 사진을 보내고 앞서 보낸 돈은 자동으로 환불된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모두 160여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야 사기를 직감했습니다. 가상거래 계좌니까 돈을 빨리 안 보내면 이거 뭐 없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총 6번을 또 거의 비슷한 금액을 보내고 손이 엄청 떨리고 믿기지 않았고 이거 사기인가? 근데 왜냐면 그게 진짜 30분도 안 걸렸거든요, 제가. 사기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더치트에 범행에 쓰인 계좌번호를 검색해봤습니다. 최근 2주 사이 접수된 피해 신고만 42건, 피해 금액은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 오픈 채팅방에는 비슷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상황. 이렇게 네이버페이 안전결제인 척 입금을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중고거래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판매자 인증을 해야 하고 물건을 받은 뒤에 돈이 전달되는 방식이라 구매자들이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네이버페이 안전결제라며 구매자에게 보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네이버 결제 화면이 나오지만 가짜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별도 링크를 보내지 않고 거래 사이트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별도 링크로 결제를 유도한다면 다른 사람의 네이버 아이디를 도용해 제3자의 계좌로 돈을 받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플랫폼 안에서 이제 거래를 다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SNS로 유도를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결제를 유도하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이제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니까. 또 보이스피싱처럼 거래 사기의 경우에도 신고 즉시 계좌를 지급 정지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막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올해 해외 직접 구매와 직접 판매, 이른바 역직구 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해외 직구와 역직구의 금액 차이가 21억 5천만 달러, 2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 가까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발 직구 금액은 역직구 금액보다 8배가량 많았고 금액 차는 18억 7천만 달러, 2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이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8월까지 해외 직구 금액은 33억 4천만 달러, 4조 4천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중국발 직구 금액이 5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역직구 금액은 17억 7천만 달러, 2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 늘었습니다. 크레인도 날릴 정도의 위력을 지닌 18호 태풍 끄라톤이 타이완을 강타한 뒤 세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는 태풍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남긴 강한 비구름이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이동한 뒤
한반도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징검다리 연휴와 주말 이후 날씨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끄라톤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2일과 3일 사이 타이완을 지나겠고 이후 타이완 북동쪽 해상으로 빠져나오겠지만 세력이 열대 저압부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빠르게 약화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남쪽의 더운 수증기와 찬 공기 사이에서 이번 주 후반까지 남동부 지역에 비바람이 불고 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등산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 말벌이나 독사 등 독성 생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산행을 앞둔 등산객을 위해 독성 생물 주의 사항을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먼저 가을철은 말벌류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벌쏘임 사고를 피하려면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고 바위나 땅에 함부로 앉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말벌류나 땅벌류의 공격성 실험 결과 모자를 쓰거나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벌쏘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을철 맹독이 있는 뱀도 조심해야 하는데 살모사류는 가을철에 새끼를 낳은 뒤 겨울잠에 들기 전 먹이 활동을 늘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독사를 마주했다면 위협하지 말고 피하는 게 좋고 물렸을 경우 피부 괴사나 가슴 통증, 심근경색, 쇼크사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곧바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에 대해 서울대가 처음으로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 불가 방침을 어기고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휴학을 승인했다며 다른 대학으로 휴학 승인이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했습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가운데 처음입니다. 의대 학장이 학교 시스템에 신청된 1학기 휴학계를 결제했는데 사전에 대학 본부나 교수들과 협의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휴학 승인 권한이 학장에게 있어서 독단적인 결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학장은 평소에 의사 책무를 강조하며 최근까지도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 돌아오더라도 4달간 1년치를 가르칠 가능성이 없다는 등 의대 여론의 부담을 느낀 거로 전해졌습니다. 곧바로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인 동맹 휴학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 휴학 신청에 대하여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독단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대학이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지속한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즉시 감사를 벌여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처럼 일부 대학의 경우 학장에게 휴학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른 의대들의 동료 가능성을 인식해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생 동맹 휴학이 승인되지 않게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생들이 대거 제출한 휴학계를 서울대 의과대학이 처음으로 승인해 준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현장 감사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서울의대의 첫 휴학 승인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2일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무처에 감사 인력 12명을 파견해 서울의대 휴학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최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의 동맹 휴학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대가 학장 승인으로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자 교육부는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휴학 승인 불가 방침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고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습니다. 서울대 학측의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의대 학장으로 돼 있어 학장이 대학 본부 측과 별도 논의 없이 자체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빨리 달려와 화재를 진압해 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훈련 현장을 고재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들. 골목길에 들어서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힙니다. 다급히 이동을 요구해도 차량 이동이 없자 강제 처분을 지시합니다.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려우면 선착대에서 강제 처분하기 바랍니다.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호수를 소화전에 연결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합니다.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훈련 현장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상당히 소방차가 현장에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관용으로 대처해서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해서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소방당국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입니다. 당시 건물 입구를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됐고 결국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참사 발생 이듬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강제 처분 건수는 전국에서 4건에 불과한데 민원과 보상 문제 때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현장 소방관들의 불편함은 큽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호수를 다 연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소방관 입장에서는 체력 소모도 좀 심한 편이고 화재 현장에서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지연은 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당국의 강제 처분에 앞서서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실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의 비중이 2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이하 젊은이로 나타났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8월 현재 국내 실업자 56만 4천 명 가운데 구직 기간이 6개월을 넘긴 사람은 11만 3천 명. 비중으로는 20%로 외환 위기가 몰아쳤던 99년 8월 20.1% 이후 2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들어 매월 높아졌는데 최근 증가폭이 더 커져 5명 중 1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전체 실업자 수는 7월부터 줄었지만 장기 실업자는 오히려 늘면서 비중이 급증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월 평균 장기 실업자 수는 9만 8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448명, 13% 늘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29세 이하가 32.4%, 30대가 23.3%로 30대 이하 젊은이가 전체 장기 실업자의 55.7%를 차지했습니다. 장기 실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와 현실이 맞지 않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가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둔 사유의 24.7%가 시간과 보수 등 근무 여건의 불만으로 계약 만료라는 사유 26.4%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실업률이 1%대로 떨어졌지만 고용의 질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최상위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영위할 만한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중간 수준의 일자리를 찾는 것인데 그런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런 현실 때문에 그만둔 이전 직장을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18.9%로 가장 많은데 온라인 구매, 점포 무인화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실업자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한국은행은 실업 기간이 1개월 길어지면 취업 확률이 1.5%포인트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지난 8월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각 지자체와 기업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와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소방차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 처분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처분 건수는 미미합니다. 이제는 법 개정에서 한 발 나아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달라질 때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